인테르가 우승을 확정지은 이후 치러진 세리아 2020-21 시즌 35라운드 10경기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 스페지아와 나폴리의 경기인데요. 나폴리가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쿨리발리가 또다시 부상으로 빠지고 라흐마니가 주전으로 들어왔지만 무난하게 승리를 챙겼던 나폴리. 지엘린스키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리 자리에서 훌륭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첫 골을 지엘린스키가 뽑아냈는데요. 나폴리의 두 번째 골은 지엘린스키가 한 번에 오시멘에게 연결해줬던 패스가 결국 오시멘의 1대1 찬스로 이어지며 만들어졌습니다. 오시멘의 최근 활약도 나폴리에서는 돋보이는데요. 세트피스에서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평소 세트피스 전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가투소답지 않은 깔끔한 세트피스 골이었는데요. 내친 김에 오시멘은 해트트릭을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패스를 선택하면서 어시스트도 기록합니다. 완벽한 경기를 펼쳤던 오시멘은 나폴리 이적 후 첫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데뷔 시즌 리그 10골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스페지아에서는 피콜리가 많은 골을 넣었는데요. 이번 시즌 거의 강팀 판독기입니다. 이번 시즌 5골을 넣었는데 인테르, 로마, 아탈란타, 나폴리에게 4골을 넣었습니다. 우디네세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지난 라운드 유벤투스전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던 데파울이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선취골을 넣으면서 실수를 만회했습니다. 다만 우디네세는 데마이오의 실수가 아쉽게 됐던 한판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백패스 미스를 저지르면서 공을 팔라시오에게 내줬고 결국 이 실수 하나가 볼로냐의 페널티킥으로 이어졌던 건데요. 오르솔리니가 집어넣으면서 결국 이 경기 무승부가 됩니다. 우디네스의 에이스 데파울은 이번 시즌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빅클럽들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리한 드리블로 종종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으로 실점이 나올 뻔했죠. 다음은 인테르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입니다. 우승을 확정지은 인테르, 삼프도리아를 5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잔여 경기 중 유벤투스전을 제외하고는 후보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치르겠다 선언한 콘버지. 그분의 뜻대로 이런 선발 라인업이 꾸려졌는데요. 수비진은 주전 2명이 빠지고 담브로시오와 라노키아가, 미드필더도 주전 2명이 빠지고 베시노와 갈리아라디니, 공격진도 루카쿠를 빼고 산체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로 팀을 꾸렸지만 인테르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갈리아라디니 5대1의 서막을 알리는 선취골을 기록했고요. 감각적인 톡킥으로 산체스에게 패스를 건네면서 어시스트까지 뽑아냈습니다. 다음 인테르 대승의 주역은 산체스였는데요. 앞서 갈리아라디니의 어시스트를 받아 골을 넣은 데 이어서 오른쪽 측면에 하키미 쪽을 열어주는 완벽한 전환 패스를 넣어준 이후 빠르게 박스 쪽으로 쇄도하더니 결국은 감각적인 슈팅으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인테르 팬들의 큰 기쁨이 하나 있었는데요. 후반 산체스 대신에 투입된 인테르 유스 출신 공격수 피나몬티. 후반 바렐라의 어시스트를 받아 골을 넣었습니다. 한때 인테르 유스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던 피나몬티였는데요. 임대를 전전하다 돌아와서 인테르 소속으로는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라우타로의 PK까지 낭낭한 승리를 했던 인테르. 승리 요정 라노키아는 이번 경기 승리로 자신이 선발 출전한 경기 2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16승 4무입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까 되게 아쉬운데요. 담브로시오와 라노키아 이번 시즌이 계약 마지막이고 팀을 떠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업으로 써먹기 쏠쏠한 선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피오렌티나와 라치오의 경기. 피오렌티나가 모처럼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선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 피오렌티나의 공격수 블라호비치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라치오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반 32분 비라기의 패스를 받아서 선취골을 집어넣더니 내친 김에 89분 쐐기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두 골을 추가하면서 블라호비치는 이번 시즌 21골째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최근 24경기에서 20골을 넣은 블라호비치, 어느새 루카쿠, 무리엘과 더불어 리그 득점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2000년생 선수가 참 대단한데요. 블라호비치는 레전드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에 이어서 무려 21년 만에 피오렌티나 소속으로 리그 20골을 넘긴 외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더 대박인 건 피오렌티나 역사 속에서 리그 20골을 넘긴 외국인 선수는 페트로네, 함린, 바티스투타, 그리고 블라호비치 딱 4명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반면 라치오는 이번 패배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희망이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는 채 4위 나폴리와 승점 6점 차인데요. 잔여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4위 나폴리, 5위 유벤투스에게 모두 상대 전적이 뒤져있기 때문에 승점 동률을 만든다고 해도 진출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서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막대한 중계권료도 챙겼던 라치오. 하지만 잘 놀다 갑니다.
다음 제노아와 사스올로의 경기는 사스올로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서 오시멘이라든지 블라우비치 같은 젊은 공격수들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스올로의 2001년생 공격수 라스파도리도 최근 포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침착함을 보여주면서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카푸토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라스파도리에게 출전 시간이 부여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반면 제노아에서는 마시엘로가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를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미친 백패스를 보여주면서 베라르디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제공했는데요. 결국 베라르디의 골로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판 자파코스타의 골이 나온 걸 감안하면 더 아쉬운 플레이였죠. 막판까지 유럽 대회 진출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스올로, 어쩌면 꿈을 이룰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는 사스올로와 경쟁을 벌이는 처지가 된 로마, 강등이 이미 확정된 크로토네를 5대0으로 이기고 기사회생했습니다. 우선 다른 얘기를 다 떠나서 미키타리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괴물 같은 전반기를 보낸 이후 후반기에 완전히 꼬라박았는데요. 전반기에 8골 8어시를 기록했던 미키타리안인데 후반기 들어서는 특히 23라운드부터 34라운드까지 12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전반에 골대를 맞추고 찬스를 날려먹기도 하면서 운이 없었는데요. 후반에 마요랄의 골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깨어납니다. 이후 펠레그리니의 골까지 어시스트 개수를 늘리는데요. 이후 본인이 직접 골을 넣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드디어 10골 10어시를 돌파한 미키타리안, 전성기를 달렸던 도르트문트 시절 이후 무려 5년 만의 기록입니다. 또한 로마의 어린 선수들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한판이었습니다. 잘레브스키와 다르보에 두 명의 선수들인데요. 우선 2001년생 다르보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가로채기 횟수와 96%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2002년생 잘레브스키는 80분의 교체로 투입되면서 세리아 첫 경기를 뛰게 됐는데요. 경기 막판 마요랄에게 찔러준 패스가 골로 이어지면서 세리아 데뷔 첫 번째 경기에서 데뷔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7위 로마와 8위 사스올로의 승점차는 여전히 2점 차. 어떤 팀이 7위로 유럽대회 막차를 타게 될지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는 강등권 싸움의 큰 분수령이 될 경기, 베네벤토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요. 칼리아리가 3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리코자니스가 골을 넣었던 칼리아리. 하지만 캐피텔리가 어이없는 패스미스를 범하고 결국 라파둘라의 동점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후반 들어 파볼레티가 다시 리드를 찾아왔고 경기 막판 주앙 페드로가 쐐기골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귀중한 승리를 챙겼던 칼리아리인데요. 승리의 주역은 제 생각엔 골키퍼 크라뇨였습니다. 사실 베네벤토가 공격이 아주 매서웠는데요. 번번이 베네벤토의 빅찬스를 크라뇨가 다 막아냈습니다. 크라뇨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베네벤토가 이겼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죠.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이 승리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강등권인 18위 베네벤토와 승점차를 4점으로 벌릴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베네벤토에게는 아주 뼈아픈 1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등권 싸움에 진심인 한 팀이 있습니다. 토리노인데요. 베로나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시리구는 토리노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끊임없이 베로나의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꽤나 떨어진 폼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는 최근의 시리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베로나는 2000년생 어린 골키퍼 이보르 판두르가 세리아 무대 첫 경기를 주전으로 소화했는데요. 다소 불안하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시리구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법 어려운 슈팅을 잘 막아냈었죠. 그리고 85분에 토리노가 먼저 골을 가져갔습니다. 또다시 안살디와 보이보다가 골을 만들어냈던 건데요.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골을 넣었던 토리노, 무난하게 1승을 챙겨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시즌 토리노는 80분 이후 실점이 세리아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팀입니다. 니콜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 조금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불안했었는데요. 돌아갈까봐 그래 원래대로. 그리고 결국 3분 뒤 디마르코에게 동점골을 내줍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이번 시즌 디마르코는 토리노와의 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으면서 토리노 입장에서는 아주 왼수 같은 새끼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리노 역시 승점 1점밖에 추가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강등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파르마와 아탈란타의 경기는 아탈란타의 5대2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은 이번 경기 후반에 선수들을 몽땅 교체해버리면서 전반과 후반 공격진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는데요. 아탈란타 전반전 공격의 핵심은 일리치치였습니다. 일리치치의 이번 경기 히트맵을 보시면 거의 오른쪽에만 짱 박혀서 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게 졸라 무서웠습니다. 오른쪽에서 일리치치가 접어놓고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와 패스가 거의 골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전반전 아탈란타의 공격 루트 중에 가장 위협적인 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리노프스키의 골도 어시스트했죠. 이랬던 경기가 후반 들어서 공격진이 모두 바뀌면서 이제 주인공은 무리엘로 바뀝니다. 일단 패시나 골의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무리엘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두 번째 골은 약간 주워먹기성이 강하긴 했지만요. 안 그래도 강등이 확정된 불쌍한 파르마를 신나게 패버린 아탈란타, 진짜 무자비한 새끼들인데요. 어차피 강등 때문에 세 판을 짜야 했던 파르마도 소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막심 부시의 어시스트를 받아 브루네타가 골을 넣었는데 97년생 공격수 브루네타,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기록했고요. 99년생 풀백 막심 부시, 세리아 무대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파르마는 사이먼 쏨도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2001년생 미드필더 사이먼 쏨 역시 세리아 무대 데뷔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판, 유벤투스와 밀란의 경기입니다. 예상 외로 밀란이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사실 전반 초반만 봤을 때는 돈나루마 이 새끼 유벤투스 이기게 만들고 이적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공중볼 처리 미스가 눈에 띄었고요. 쓸데없이 골문 비우고 튀어나왔다가 좆될 뻔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더 치명적인 공중볼 처리 미스가 또 있었고요. 하지만 골키퍼 실수는 유벤투스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슈체츠니 역시 공중볼 처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골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결국 디아즈에게 골을 쳐맞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슈체츠니는 PK 한 개를 막아내면서 밥값은 했습니다. 반면 밀란은 질라탄이 갑자기 부상 때문에 교체 아웃이 되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요. 대신 들어온 레비치가 원더골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토모리까지 쐐기골을 박아버리죠. 토모리는 첫 번째 세리아 무대 골을 기록하면서 기쁨을 더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활동량은 유벤투스가 훨씬 많았지만 결과는 유벤투스의 대참패였습니다. 코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 오늘은 뭐 했어? 운동장 존나게 돌았어요. 유벤투스는 진짜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힘들 수도 있습니다. 5위로 내려앉았는데요. 문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팀인 아탈란타와 밀란에게 모두 상대 전적이 뒤지기 때문에 자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콘버즈께서 유벤투스전만큼은 100% 전력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다만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유벤투스전에서 부상을 당했던 질라탄은 시즌아웃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밀란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인테르 팬이긴 하지만 한 가지 꼬신 부분이 있는데요. 재계약 문제로 개 연병을 떨던 돈나룸마가 이제는 밀란에 굽신거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는 겁니다. 족가고 절대 재계약해주지 말길 바랍니다. 뻑큐다 이 씨발놈아.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던 35라운드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중에 있을 36라운드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